전 시간에 마지막에 질문 주신 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해를 잘 못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른 분이 조금 더 질문을 주셔가지고 혹시 아까 질문하신 게 이건가 한번 말씀해 볼게요. 자, S라고 하는 게 제가 있어요. S라고 하는 시리즈를 가지고 있었어요. S라고 하는 시리즈는 다섯 개의 숫자를 가지고 있었고요. 다섯 개의 숫자를 가지고 있었고, 인덱스는 A, B, X, Y, 그리고 C,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어요. 여기에서 그 LOC라고 하는 속성을 이용해서, 로케이션이란 뜻이에요. 로케이션, LOC라고 하는 속성을 이용해서 슬라이싱을 하겠다. A부터 뭐 A부터 X까지 슬라이싱을 하겠다. 이 의미는 아시겠죠? 음.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이라고 쓰셨다는 얘기일까요? 네, 맞아요. 네네네. 요거를 질문하셨던 것 같아요. 다른 3일로 만약에 저기 여기 앞에 그냥 숫자를 X의 줬다고요? 여기다가 그냥 숫자를 줬다고요? 그 네. XA로 있어요. 거기. 네네네네. 순서를 바꿨다는 네, 말씀이신 거예요? 맞아요. 네. 자, 그 질문하신 게 요런 내용이에요. 슬라이싱은 슬라이싱인데, 여기, 그, 콜론을 세 개를 쓰셨다는 얘기고요. 끝에 마이너스 2를 붙였다는 말씀이세요. 제가 이거 한 번도 써보지 않아서 제가 몰랐던 건데, 오늘 알았네요. 일단 앞에 아무것도 안 준 상태에서 제일 끝에 콜론 두 개는 있어야 돼요. 콜론 두 개는 무조건 있어야 되고, 마이너스 1. 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겠습니다. 얘가 의미하는 거는 얘 순서를 거꾸로 되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시리즈가 가지고 있던 원소들을 역순으로 만들어준 시리즈인 거예요. 이렇게 있었죠. 옆에 있는 건 레이블이고, 실제 값들은 1,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5, 5. 근데 이렇게 마이너스 2를 붙인다는 얘기는 얘네들을 거꾸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어떻게 만들었다는 얘기냐면 인덱스가 A, B, X, Y, C 순서죠. 거꾸로 C, 그 다음에 Y, 그 다음에 X, B, A 이런 순서. 이런 순서고 인덱스 순서는 이런 거고요. 원소들은 O,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죠. 3, 그다음에 여기는 2, 여기는 1.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쪽이 값들이고, 인덱스는 이렇게 돼 있고. 이게 마이너스 1의 의미. 마이너스 1의 의미. 요렇게 돼 있는 거를, 요렇게 순서를 바꿨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는 요거를 기반으로 슬라이싱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꾸로 써주는 거죠. C부터, C부터 어디까지 X까지. 이렇게. 그리고 순서도 어떻게 나와요? C, Y, X 요 순서로 나와요. 요 순서. 그러니까 여기를 거꾸로 써주는 거죠. C부터 X까지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C부터 X까지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겠다. 그게 마이너스 2의 의미인 겁니다. 근데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 그냥 순서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 죄송해요. 네. 자, 이게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재미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작하는 값을 제거를 했어요. x까지, 근데 거꾸로 x까지.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x까지 이런 의미예요. 돌려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돌려놓, 처음부터 x까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처음부터 x까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면 이쪽에서 생각하면 처음부터 x까지인데 뒤에서부터 그러면은 이 끝에서부터 올라가면서 x까지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뒤집어 놓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아예 그 슬라이싱 할 때 시작하는 인덱스 끝나는 인덱스 생략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생략할 수 있다라고 말씀. 그거는 배열이나 리스트나 다 똑같아요. ILOC나 LOC나 다 똑같습니다. 똑같고. 그럼 만약에 만약에요. 만약에 제가 여기를 이게 여기가 x가 아니라 여기를 x라고 쓰면 어떻게 될까요? x부터 마지막까지 라는 뜻이잖아요. x부터 마지막까지인데 거슬러 올라가면서 이런 뜻인 거예요. x부터 x부터 마지막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서 그럼 여기서 x부터 마지막까지 마지막이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이 아니라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마지막까지.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면 X, B, A 순서로 나옵니다. 이거를 만약에 뒤집어 놓은 걸로 생각하면 X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X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아니면 원본에서 생각한다 그러면 X부터 시작해서 거슬러 올라가면서 끝까지.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네. 아까 동 시간에 그 질문하신 분 요거인 것 같아요. 요거. 네. 마지막에 마이너스 2를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요거는 방향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방향. 거꾸로 거슬러 올라간다라고 하는 그런 방향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할 때 순서를 역방향으로 써주셔야 돼요. 역방향으로. 뭐 C부터 X까지 C부터 A까지, X부터 A까지 이런 식으로 역순으로 써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시작하는 인덱스만 생략할 수도 있고 끝나는 인덱스만 생략할 수도 있고 둘 다 생략하셔도 돼요. 둘 다 생략하셔도. 의미는 생략하는 곳은 시작하는 인덱스를 생략하면 처음부터란 뜻이고 끝나는 인덱스를 생략하면 마지막까지 라는 뜻인데 이게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거슬러 올라갈 때는 여기가 시작하는 C가 시작하는 인덱스, A가 끝나는 인덱스 그런 의미가 됩니다. 네. 새로운 거 알았네요. 감사합니다. 요런 것도 있네요.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배열은 배열인데, 그냥 일반적인 배열처럼 0, 1, 2, 3, 4라고 하는 인덱스도 있고, 그런 인덱스도 있고, 우리가 부여한 레이블도 갖는다. 두 개를 동시에 갖는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레이블을 특별하게 설정하지 않으면, 인덱스를 특별하게 설정하지 않으면 그 인덱스는 배열에서의 0, 1, 2, 3, 4라고 하는 그 숫자 인덱스를 가지고 자동으로 부여가 된다. 근데 자동으로 부여가 되는 그 인덱스도 LOC를 사용하느냐, ILOC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다르다. 네. 그거를 그, 생각하시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은 지난 시간 끝나기 직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테이블과 같은 형식의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보통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때에는 CSV 파일이나 엑셀 파일처럼 이렇게 테이블 형태로 정리가 되어져 있는 그런 데이터 파일에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만드는 경우가 거의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으로 거의 대부분 그렇게 만들어요. 근데 오늘은 그냥 데이터 프레임에 대한 그런 개념만 설명드리기 위해서 생성자를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선 데이터를 먼저 만들게요. 데이터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자, 이 데이터라고 하는 변수는 무슨 타입일까요? 제가 이렇게 만들었으면 딕셔너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딕셔너리. 키밸류, 키밸류. 일단 첫 번째 키는 city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열로 키를 만든 거죠. 문자열로 키를 만들었고 거기에는 리스트를 만들게요. 리스트를 어떻게 만들 거냐면 서울. 문자열 한 개를 가지고 있는 리스트죠. 자, 이거는 리스트예요. 배열, 아직은 배열 아니에요. 곱하기 3. 그러면 서울이 몇 개 되는 거예요? 서울, 서울, 서울. 이렇게 세 개가 되는 거죠. 더하기. 경기. 이것도 곱하기 3. 자, 곱하기하고 더하기가 섞여 있으면 누구 먼저 할까요? 당연히 곱하기를 먼저 하겠죠. 그러니까 왼쪽에서 서울, 서울, 서울. 이렇게 서울이 세 개 들어있는 리스트. 오른쪽은 경기, 경기, 경기. 경기도가 세 개 들어있는 리스트. 두 개를 합치면 서울 3개, 경기 3개, 이렇게 문자 6개를 가지고 있는 리스트가 되겠죠. 자, 어떤 모양으로 만들었지 예상되시죠? 자, 이게 첫 번째 키 밸류고요. 자, 두 번째는 제가 이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올해가 2025년이니까 2024, 24, 23, 22. 네. 2022, 2023, 2024. 연도잖아요. 그죠? 연도가 3개. 연도가 3개인데 곱하기 2 하면 2022, 2023, 2024 그리고 한 번 더 2022, 2023, 2024 이렇게 나오겠죠. 예. 그럼 또 6개 될 거예요. 그죠? 또 6개. 자, 그 다음에 무슨 값인지는 모르겠지만 value라고 할게요. value. 아, 여기서는 제가 일부러 팝이라고 하겠습니다. 팝. 이건 나중에 제가 뭔가를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냥 숫자는 의미 없어요. 그냥 숫자는 의미가 없고 그냥 아무렇게나 준 거예요. 뭐 0.89, 0.91, 뭐 0.92, 1.1, 1.2 이렇게 하다가 뭐 1.15 의미는 없습니다. 숫자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 이렇게 키 밸류, 키 밸류. 세 개의 아이템을 갖는 딕셔너리예요. 키는 전부 다 문자열로 만들어져 있고요. 밸류는 리스트로 만들어져 있어요. 밸류는 리스트로 만들어져 있는데 첫 번째 리스트는 문자 6개, 두 번째 리스트는 숫자 6개, 세 번째도 숫자 3개. 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데이터입니다. 출력 한번 해볼까요? 네. 이해되시죠?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여기서 서울이 3개, 여기서 경기도가 3개. 그 두 개를 합쳐주니까 이렇게. 여기서는 숫자 3개가 있는데 그거를 두 번 반복. 그래서 숫자 3개가 두 번 반복. 그 다음에 여기는 6개의 숫자. 여기는 6개의 숫자. 뭐 이렇게 있습니다. 숫자 자체에 어떤 의미를 두지 마세요. 그냥 제가 아무렇게나 만든 숫자이기 때문에. 자, DF라고 할게요. DF. 판다스에는요.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생성자가 있습니다. 데이터 프레임 생성자의 첫 번째 아규먼트가 데이터. 여기에 딕셔너리 주시면 돼요. 인덱스를 줄 수도 있고요. 컬럼 이름을 줄 수도 있고요. 뭐 데이터 타입을 따로 줄 수도 있고 등등등 다른 아규먼트들이 있는데
우리가 인덱스나 컬럼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데이터만 주셔도 돼요. 그럼 여기에다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실행하겠습니다. 출력해 볼게요. 이거를 프린트로 출력을 했을 때는요, 이렇게 출력을 해줘요. 근데 만약에 프린트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익스프레션으로 출력을 하면 오히려 더 깨끗하게 보여요. 그래서 그 그냥 프린터 없이 시리즈도 마찬가지고 데이터 프레임도 마찬가지인데 얘네들은 프린터 없이 그냥 코드셀에서 그냥 바로 값들을 보는 게 오히려 더 그 보기가 더 좋으실 거예요. 이거는 주피터 노트북의 그런 기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테이블이다라고 하는 거 딱 보이시죠? 그죠? 행 몇 개 가지고 있는 행 6개를 가지고 있는 6개의 행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 프레임 테이블이에요. 테이블. 음. 컬럼 몇 개 가지고 있는 컬럼은 3개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딕셔너리의 키가 뭐가 되고 있어요? 컬럼 이름이 되고 있죠. 어. 딕셔너리에서 키가 컬럼의 이름이 되고 있고요. 컬럼의 이름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딕셔너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그죠? 딕셔너리가 가지고 있는 밸류가 데이터 프레임에서 뭐가 되고 있어요? 행에 들어가는 값들이 되고 있죠. 그 컬럼에, 해당하는 컬럼에 들어가는, 뭐 예를 들어서 city라고 하는 컬럼에 들어가는 값들, year라고 하는 컬럼에 들어가는 값들, pub이라고 하는 컬럼에 들어가는 값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어, 의미는 이런 거예요. 서울의 2020년도 어떤 값, 서울의 2023년도, 서울의 2024년도의 어떤 그 통계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경기도에 대해서도 2022년, 2023년, 2024년에 똑같은 통계값들을, 뭐 어떤 값들을 수집을 했다. 뭐 그런 의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앞으로 이런 식으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일은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정리가 되어져 있는 파일에서 가져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데이터 프레임의 개념이 무엇인가라고 설명드리기 위한 그런 것뿐이에요. 네. 자, 되셨습니까?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되셨죠? 데이터 프레임의 몇 가지 속성들을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데이터 프레임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프레임의 속성들을 몇 가지를 좀 보면은요. 넘파이의 ND 어레이와 비슷하게 몇 가지 속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데이터 프레임은. 아니, 전부 다 프린트로 할게요. 프린트. 어, 데이터 프레임에도 쉐입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쉐입. 어떻게 하면 될까요? df.shape이라고 하시면 돼요. 프로퍼티라고 하고 있죠. 프로퍼티. 변수란 얘기예요.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변수 이름 중에 shape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는 거예요. 자, 뭐라고 나오죠? 6, 3. 그리고 이거 투풀이죠. 투풀이죠. shape은 우리말로 하면 모양이란 뜻이잖아요. 모양. 그죠? 이건 모양이란 뜻이고. 데이터 프레임의 모양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컬럼의, 행부터죠. 행의 개수와 컬럼의, 컬럼의 개수를 원소로 갖는 개수가 맞겠죠? 개수. 그러니까 로우가 몇 개인지, 테이블에서 로우가 몇 개인지, 컬럼이 몇 개인지를 무엇으로? 튜플로 만들어진 그런 변수가 shape이라고 하는 변수예요. shape.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의 행이 몇 개냐 알고 싶으면, 그리고 컬럼이 몇 개냐 알고 싶으시면 shape이라고 하는 속성만 우리가 찾아보시면 돼요. 해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프린트 하겠습니다. 인덱스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인덱스. 데이터 프레임에는 인덱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인덱스를 출력해 보니까요. range 인덱스 이렇게 나와 있고요. 0부터 시작하고 6까지인데 6보다는 작다는 의미겠죠? 일씩 증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거 뭘 의미하죠? 얘네들이죠. 행에 붙어 있는 그 인덱스인 거예요. 자, 제가 그 데이터 프레임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시리즈들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데이터 타입이 데이터 프레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모든 시리즈는 뭘 가지고 있어요? 각각의 밸류에 뭘 가지고 있을까요? 레이블들을 붙여주고 있죠. 그쵸? 모든 값들의 공통적인 레이블을 붙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예요. 그게 인덱스. 그러니까 그 데이터 프레임에서의 인덱스는 행의 레이블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인덱스는 행에 붙어 있는 거예요. 어, 인덱스는 로우의 정확하게는 로우 인덱스예요. 로우 인덱스. 다른 말로 행에 붙어 있는 레이블이에요. 행에 붙여진 레이블. 자, 그리고 또 어떤 속성이 있냐면, columns라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df.columns라고 하는 게 있죠. 자, 이거 실행해 볼까요? 자, 여기 타입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클래스 타입이. 인덱스라고 되어 있죠. 네, 인덱스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컬럼 인덱스예요. 컬럼 인덱스. 네, 컬럼즈라고 하는 속성은 컬럼의 인덱스. 다시 얘기하면 열의 레이블. 컬럼의 이름이에요. 이름. 열의 이름이에요. 시티, 이어, 합. 시티, 이어, 합. 그러니까 데이터 프레임에는 인덱스가 두 가지 종류의 인덱스가 있는 거예요. 데이터 프레임에는 두 가지의 인덱스가 있는데 행에 붙어 있는 인덱스들이 있는 거고요. 첫 번째. 그 다음에 컬럼에 붙어 있는 인덱스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과 열을 가지고 있는 2차원 타입의 데이터 타입이기 때문에 인덱스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행에 붙어 있는 인덱스가 있고 컬럼에 붙어 있는 인덱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행에도 이름이 있고 컬럼에도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우리가 그 테이블이라고 할 때 컬럼에는 이름을 지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행에다가 이름을 지정하는 경우는 별로 없죠. 그래서 그냥 행에는 일반적으로 번호가 붙는 게 일반적이기는 해요. 우리가 따로 인덱스를 주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근데 컬럼인 경우에는 우리가 이름을 붙여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게 인덱스와 컬럼즈로 구분이 되고요. 그 속성 이름은 인덱스와 컬럼즈로 구분이 되고는 있고, 둘 다 인덱스라고 하는 종류예요. 로우 인덱스, 컬럼 인덱스. 로우 인덱스, 컬럼 인덱스. 둘 다 인덱스 종류입니다. 인덱스 종류고요. 여기에 인덱스인데 데이터 타입이 오브젝트라고 써져 있죠. 오브젝트. 여기 오브젝트 앞으로 데이터 프레임에서 D 타입이 오브젝트다라고 나오면 문자열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돼. 오브젝트는 객체란 뜻인데
데이터 프레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객체는 보통 문자열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문자, 오브젝트 타입이다 라고 써져 있으면, 아, 문자열 들어가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딴 곳에서 할게요. 다른 셀에서 할게요. 프린트를 하시는데, 데이터 프레임점 values라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values. 자, 이렇게 보시면 뭘 가지고 있을까요? 2차원 배열을 가지고 있어요. values는, values는 2차원 배열입니다. 근데 그 2차원 배열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행들을, 행들을 1차원 배열로, 행들을 1차원 배열로. 그래서 걔네들을 원소로 갖는 2차원 배열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순수하게 테이블이 가지고 있는 값들, 테이블이 가지고 있는 값들이 values라고 하는 속성이 어렵지 않죠. 그리고 values는 뭘로 이루어져 있다? 이거 배열, 2차원 배열입니다. 2차원 배열로 이루어져 있어요. 2차원 배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 values는, values는 데이터 프레임의 값들로만 행 인덱스도 제거하고 컬럼의 인덱스, 컬럼 이름들도 제거하고 정말 순수하게 값들로만 이루어진 2차원 ND 어레이예요. 넘파이 배열이에요. 넘파이 배열. 넘파이 배열. 되셨습니까? 그래서 몇 가지 속성들을 조금 알려드렸고요. 몇 가지 속성들을 알려드렸고, 이 인덱스나 컬럼스, 요거 나중에 이용하실 경우들이 조금씩 있을 거예요. 컬럼 이름들만 알아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컬럼 이름들만 알아내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에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스라고 하는 속성, 즉 변수 이름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데이터 프레임에서, 프레임에서 원하는 컬럼들만 선택하는 방법. 컬럼 또는 컬럼을 선택하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데이터 프레임 이름에서 인덱스처럼 연산자를 쓰는 거예요. 인덱스 연산자를 쓰는 거예요. 대괄호는 인덱스 연산자고요. 그 인덱스 연산자 안에 무엇을 주시냐면 문자열을 주세요. 문자열을 주시고 그 문자열 안에다가 컬럼 이름을 써주세요. 그러면 컬럼 한 개를 선택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요거는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데이터 프레임 이름에서 인덱스 연산자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인덱스 연산자 안에 그러니까 문자열이니까 다운표로 묶어주셔야 되겠죠. 문자열로 컬럼의 이름을 써주시면 컬럼 한 개를 선택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런데 이 방법을 쓰면, 네, 죄송해요. 네. 이 방법을 쓰면 조금 번거로운 게 뭐냐면, 대괄호를 써야 되고, 따옴표도 써야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조금 타이핑할 때 조금 번거로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데이터 프레임에서 점을 써요, 점. 점을 쓰고, 그 다음에 컬럼 이름을 마치 클래스의 속성처럼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변수 있죠.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변수 이름처럼 사용하시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항상 사용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항상 사용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방법은 항상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두 번째 방법은, 두 번째 방법은 컬럼의 이름이, 컬럼의 이름이 변수 이름, 규칙, 변수 이름 문법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어요. 첫 번째 방법은 문자열을 주는 방법이기 때문에 변수 이름 규칙에 맞든 맞지 않든 상관이 없어요. 문자열이니까. 근데 여기는 변수 이름처럼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변수 이름처럼 주는 거여서 변수 이름을 만들어주는 문법이 있는데 그 문법에 어긋나면 이 방법은 쓸 수가 없어요. 자, 그럼 변수 이름을 만드는 규칙은 변수 이름을 만드는 규칙이에요. 변수 이름은 변수 이름은 영문자, 영문자, 숫자, 그리고 밑줄, 언더스코어. 어, 밑줄. 뭐 우리말로는 밑줄. 줄. 네. 영문자와 숫자와 언더스코어만 사용할 수 있어요. 뭐 대문자도 사용할 수 있고 소문자도 사용할 수 있고 다 사용할 수는 있지만 보통은 소문자로만 만듭니다. 어. 여러분들 변수 이름 만드실 때 숫자로 시작한 적 있나요, 우리? 없어요. 그죠? 변수 이름은 숫자로 시작할 수는 없어요. 숫자로 시작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 x1 이렇게 만드는 건 가능하지만 1, x 이렇게 만드시는 거는 안 돼요. 변수 이름으로. 근데 컬럼 이름이 1x 이렇게 되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컬럼을 선택할 때 이렇게만 해야 되고요. 여기에다가 1x 이렇게 쓸 수는 없어요. 쓸 수는 없고. 그 다음에 파이썬의 키워드들. 파이썬의 키워드. 키워드는 예하어들이에요. 예하어. 그러니까 문법을 구성하기 위해서 필수로 필요한 단어들. 예를 들면 조건문 만들 때는 if를 사용한다. 반복문을 사용할 때는 for를 사용한다. 뭐 in을 사용한다. 뭐 이런 거 있죠. 클래스를 만들 때는 클래스라고 시작한다. 함수를 만들 때는 def라고 시작한다. 등등등등 몇 가지 정의가 되어져 있는 단어들 있죠. 그죠? true, false도 그 중에 하나예요. true, false 이런 것도 그런 예하고들 중에 하나예요. 그죠? 이런 단어들은 키워드들은 변수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용하시면 안 되겠죠. 변수 이름으로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변수 이름을 만들어주는 문법은 어렵지 않아요. 영문자랑 숫자랑 언더스코어만 가지고 만든다. 안 되는 거는 숫자로 시작하면 안 된다. 키워드로 만들면 안 된다. 그것만 지켜주시면 돼요. 어. 근데 만약에 컬럼 이름이 이런 규칙에 맞지 않으면 두 번째 방식으로 컬럼을 선택할 수 없다예요. 없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만 컬럼을 선택해야 된다? 첫 번째 방법으로만 컬럼을 선택해야 된다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컬럼 이름이, 컬럼의 이름이 데이터 프레임 클래스의 프로퍼티 이름이거나, 그러니까 변수 이름, 음, 프로퍼티 또는 메서드 이름과 같은 경우에는 역시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연하게 컬럼 이름이 메서드 이름이랑 겹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데이터 프레임에서 여기다가 그 이름을 써버리면 그거는
메서드가 돼버리겠죠. 그쵸? 컬럼의 의미가 아니라 메서드가 돼버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변수 이름이거나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 이름이면 얘는 컬럼이 아니라 변수이거나 메서드가 되는 거고 컬럼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두 가지가 아니라면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똑같은 결과를 주고요. 똑같은 결과를 주고 이런 경우 변수 이름 규칙에 맞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의 변수 이름이나 메서드 이름인 경우에는 컬럼이 되지 않아요. 제가 그거를 하려고 여기에 변수 이름을 여기를 일부러 팝이라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내용이냐? 뭐 구구절절히 설명을 했는데 별로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데이터 프레임 다시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컬럼 몇 개 있어요? 세 개 있죠. 자, 우리는 city라고 하는 컬럼만 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된다? 인덱스 연산자에다가 이렇게 하고 city라고 하면 된다. 그럼 무슨 컬럼만 선택을 했어요? city라고 하는 컬럼만 선택을 했죠. 그죠? 이렇게 자, 이게 뭐냐면 데이터 프레임에서 무슨 컬럼을 선택을 한 거다? city라고 하는 컬럼만 선택을 한 거다. 그 컬럼에 있는 모든 값들을 본 거죠. 그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다. df c t 이렇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어, 두 개는 같은 방법이다. 라니 같은 방법이다. 어렵지 않으시죠? 그냥 이거 설명한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정리한 거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우리가 컬럼 하나만 쭉 뽑아서 보고 싶은데 컬럼 하나만 뽑아서 죄송합니다. 컬럼 하나 뽑아서 볼 수 있는 방법이 인덱스 연산자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점이라고 하는 참조 연산자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예요. 자, 그런데 이거 보죠. 데이터 프레임이 있는데 대괄호. 자, 대괄호를 쓰면 어떻게 해요? 자, 컬럼 이름들 이렇게 보여주죠. 데이터 프레임이 가지고 있는 컬럼 이름 좀 보여줘요. 아, 자, 이렇게 했어요. 거기 있는 숫자 6개 딱 보여주죠. 보여주죠. 그죠? 자, 그런데 데이터 프레임 점 팝 해볼까요? 자, 팝이라고 했더니 여기 뭐라고 보여요? def라고 보이겠죠. def. 이거 뭘까요? def로 시작하면 함수잖아요. 누가 가지고 있는 함수? 데이터 프레임이 가지고 있는 함수. 그래서 얘는 전혀 다른 결과를 보여줘요. 여기서 보시면 판다스 모듈에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는데 그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다 이렇게 보여주죠. 메서드다. 우리 팝이라고 하는 함수를 어딘가에서 썼던 적이 있는데 어디서 썼었을까요? 리스트? 그죠? 리스트에서 팝 하면 원소 꺼낼 때, 그러니까 원소를 제거할 때 쓰는 게 팝이었잖아요. 데이터 프레임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메서드가 있었던 거예요. 원소를 꺼낸다, 컬럼을 꺼내버린다 라고 하는 그런 메서드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얘는 메서드 객체. 얘는 데이터 프레임 클래스의 합이라고 하는 메서드 객체예요. 메서드. 함수는 객체다라고 말씀드렸었죠. 함수는 객체니까 변수에 저장할 수 있고 아규먼트로 전달할 수 있고 리턴 받을 수 있고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어, 클래스 안에서 만들어진 메서드 객체인 거예요. 그래서 우연찮게도 컬럼의 이름이 메서드 이름과 겹쳤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컬럼을 꺼낼 때에는 어떻게만 꺼내야 된다? 이렇게밖에는 컬럼을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이해되십니까? 어. 그러면 이거는 지금 메서드를 호출한 건 아니에요.
메서드 호출은 뭐가 있어야 돼요? 괄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괄호가. 괄호가 있어야 메서드 호출이 되죠. 호출입니다. 네. 자, 그럼 여기 정리한 거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여기 정리한 거. 네. 컬럼의 이름이 변수 이름 규칙하고 맞으면 둘 다 사용 가능하고, 맞지 않으면, 이렇게 문법에 맞지 않거나, 아니면 클래스의 프로퍼티나 메서드 이름과 같으면 첫 번째 방법으로만 컬럼을 선택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데이터 프레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나 메서드 이름으로 사용이 되어지는 거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개의 컬럼을 같이 선택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개의 컬럼을 같이 선택하실 때는 첫 번째 방법, 인덱스 연산자만 사용하셔야 돼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두 개 이상의 열, 그러니까 컬럼이죠. 열을 선택하는 방법, 컬럼을 선택하는 방법. 이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냥 데이터 프레임 이름에다가 인덱스 연산, 바깥에 이건 인덱스 연산자. 그리고 인덱스 연산자 안에다가 리스트를 다시 주세요. 리스트를 주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어, 이런 식으로 무엇을 할 수 있냐 그 컬럼의 이름들을 어떻게 리스트로 넘겨주시면 돼요. 컬럼의 이름들을 리스트로 넘겨주시면 돼요. 그 컬럼에 있는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컬럼의 순서들하고 상관없이 바꿔서 할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df 데이터 프레임은 city가 먼저 나오죠. city가 먼저 나오고 year가 두 번째로 나오고 팝이 제일 마지막에 나오고 이게 원래 순서인데 내가 컬럼 순서를 바꿔서 보고 싶다. 뭐 예를 들어서 year를 먼저 보고 city는 두 번째로 보고 팝을 세 번째로 보고 싶다. 그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이거를 데이터 프레임이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테이블이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요 문장은 파이썬의 이 문장은 SQL로 할 때 어떤 문장이랑 같은 걸까요? 이거랑 같은 거 아닌가요? 그죠? 테이블에서 이어 컬럼과 팝 컬럼을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SQL 문장과 같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어. 데이터 프레임을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이라고 생각을 하면은요. 테이블이라고 생각을 하면 음, 원하는 컬럼들만 뽑아내겠다라고 하는 이 기능은 원하는 컬럼들만 뽑아내겠다라고 하는 이 기능은 원하는 컬럼들을 셀렉트 하겠다라고 하는 SQL 문장과 같은 겁니다. 셀렉트가 우리가 셀렉트를 할 때 셀렉트 모든 컬럼 from 테이블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select year, city, top, from table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죠? 두 개의 차이점은 뭐예요? 두 개의 차이점은 여기서는 컬럼들을 어떤 순서로 원래 테이블이 만들어져 있는 컬럼 순서대로만 보여주고 똑같이 모든 컬럼을 다 보여주는 거지만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순서로 보여주는 거죠. 이게 딱 그거죠. 데이터 프레임이 원래 컬럼이 세 개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 순서를 우리가 원하는 순서대로 보겠다라고 재정렬을 한 거죠. 그럴 때 이렇게 사용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에서 그 근데 점을 사용하는 걸로는 이렇게 여러 개의 컬럼을 동시에 사용할 수는 없어요. 점을 이용할 때는 여러 개의 컬럼을 동시에 사용할 수는 없어요. 항상 뭘로만 이렇게 인덱스 연산자와 리스트
인덱스 연산자 리스트만 가지고서 여러 개의 컬럼들을 동시에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있으세요? 뭐 그렇게 많이 어려운 건 없죠. 아직까지는 이렇게 데이터가 그렇게 우리가 실제 데이터도 아니고 그러니까.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